57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마코. 출판일 2022년 2월 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자. 책 소개. 미국 아마존 금융사업 분야 1위. 국내 유명 서점 10년간 종합 베스트셀러.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해 큰 반향 불러일으킨 책. 부자 되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부의 추월차선. 이 독자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 한국 출간 10주년을 맞이했다. 이 책은 죽도록 일하며 수십 년간 아끼고 모아서 휠체어에 탈 때쯤 부자 되는 40년짜리 플랜을 비웃으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자가 되어 은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월차선을 알고 난 뒤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추월차선 법칙을 알게 된 뒤 나는 내가 돈에 쪼들리며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런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4년 후 나는 자산을 4배로 불릴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되는데 돈 많은 부모님도 운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지식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추월차선이 내게 그 지식을 주었다.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다시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2일을 쉬는 당신.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부의 추월차선으로 옮겨 타라. 저자 소개. 저자 MJ 드마코, 사업가.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머스컴의 설립자.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다. 또한 천천히 부자 되기 개념에 반대하는 혁신 전문가이며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어머니를 부양했고 허황된 꿈을 좇는다며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했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어떤 부자도 털어놓은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이 돈을 번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는 지금 아름다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면서 자동차, 여행, 미식, 글쓰기, 피트니스, 람보르기니 동호회 활동 등 추월차선식 경제적 자유를 열정적으로 즐기며 살고 있다. 저서로는 부의 추월차선 외에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가 있으며 부의 추월차선 위대한 탈출 한국어판이 출간 준비 중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머리말. 람보르기니 예언이 실현되다. 추월차선은 오래전 내가 뚱뚱한 10대 소년이던 시절에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그 기회는 전설적인 자동차 람보르기니 카운타크를 몰던 한 낯선 사람 덕에 찾아왔다. 추월차선이 탄생한 후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 저축, 무조건적인 절약, 8%의 주식 수익률 따위에 매몰된 월급쟁이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책에는 람보르기니가 종종 예시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내가 람보르기니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람보르기니라는 아이콘은 내 삶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예언은 내가 처음 람보르기니를 실제로 보았던 그날,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내 엉덩이를 걷어찼다. 나는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들은 짧고 강력한 대답은 뒤에서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자세한 대답을 원했다. 그 남자가 나와 1분, 1시간, 1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주었으면 했다. 그 젊은 이방인이 나에게 람보르기니가 의미하는 것, 즉 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멘토가 되어 주길 바랐다. 그 남자가 차로 돌아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도 한 권 집어주었으면 했다. 요즘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거리로 나설 때면 나는 역할이 뒤바뀌어 내 어린 시절의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 나는 추월차선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전설적인 자동차 중 하나인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를 샀다. 일반인의 집값보다 비싼 차를 몰 기회가 아직 당신에게 없었다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겠다. 주저할 새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을 뒤쫓는다. 당신의 차를 바싹 따라와서 흘끗흘끗 보다가 사고를 낸다. 주요하는 일조차 이벤트가 된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환경운동가들은 당신을 노려보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물건은 시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람보르기니는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꿈 같은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가 20여 년 전에 던졌던 질문을 받으면 책 한 권과 어쩌면 꿈까지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바로 나의 대답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40년 일찍 은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름길이 당신이 알아채기 어렵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은 생각 없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재무 전략 따위와 막연한 기대를 위해 꿈을 희생하길 강요하는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범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기, 서행차선, 휠체어 탈 때쯤 부자 되기로도 대변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루하다.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면 당신이 65세쯤 되었을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곧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라는 의미다. 이런 방식의 삶의 여정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다. 불을 항해에 비유하자면 천천히 부자 되기란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 항해하는 것인 반면 추월차선 방식은 파나마 운하 즉 지름길을 통해 항해하는 일이다. 추월차선으로 부자 되기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해라 등을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다. 추월차선은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이며 실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평생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그 시점은 당신이 18세든 40세든 상관없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50년 만에 가능한 일을 추월차선을 통해 5년 만에 이룰 수 있다. 왜 지름길로 가지 못할까? 당신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불변의 질문을 던질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돈이 굴러들어 오게 해줄 수많은 전략, 이론, 직업, 계획을 두루 좇을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외화에 투자하라. 야구선수로 성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난 뭘 하면 되지? 라고 소리친다. 이제 그만 멈춰라.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다. 다양한 버전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격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 무슨 뜻이냐고? 멈추라는 말이다.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 전통적 방식으로 돈 버는 지혜를 버려라. 사람들을 따라하고 틀린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일을 그만둬라. 꿈을 제쳐두고 평범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라. 이 책의 대부분은 나의 하지마 조언 anti-advice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는 부의 비밀을 풀고 당신이 현재 있는 길에서 벗어나 부를 향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300여 가지의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지혜는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잊어야 한다. 당신의 현실은 나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추월차선 방식은 당신이 이제껏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반박할 것이므로 어쩌면 당신은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의 부모님, 선생님, 재무설계사의 주장에 반박할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공격할 것이므로 당신의 평범한 마인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추월차선 전략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의 현실만 영향을 받을 뿐이다. 나는 31세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37세에 은퇴했다. 매달 이자와 투자 수익으로만 수천 달러를 번다. 하루 일과가 어떠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다. 나는 부의 비밀을 풀고 평범하게 돈 버는 삶에서 탈출하면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추구할 수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꿈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꿈이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서행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모아 부와 자유, 그리고 꿈이 실현된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홈쇼핑 광고 멘트같이 들릴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다.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차라리 나를 서행차선의 반스승 정도로 생각하라. 추월차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졸업도 없는 학교를 평생 다니는 것과 같다.
20년 넘게 배운 나도 아직 배울 것이 남았다는 걸 인정한다. 성공의 아웃소싱은 없다. 나는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부를 향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공식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히 하라 또는 인내하라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인맥이다 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가르침만을 발견했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공식은 불확실하다. 진짜 쓸모있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는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추월차선 이론이 그것이다. 나는 그 길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냐 마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추월차선이 쉬운 길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힘든 길이 될 것이다. 한 주에 4시간만 일하기 같은 방법론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오즈의 마법사의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안내해주는 것뿐이다.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천천히 부자 되기는 꿈을 짓밟는다. 10대 시절 나는 젊은 부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부 플러스 젊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신체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꿈을 포기했다. 진학하고, 취직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꿈과 저택과 외제차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다. 10대라면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특히 내가 꿈꾼 것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였다. 내 인생을 바꾼 90초.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도넛을 한가득 물고 톰과 제리를 보며 소파에서 뒹굴기를 좋아했다.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다. 부모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고, 우리 형제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았다. 80년대에 크게 흥행한 영화 캐논볼드 캐논버 런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마치 신을 목격한 신도라도 된 듯이 근엄하고 전능한 왕처럼 서 있는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에 휩싸인 나는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던 생각도 까맣게 잊었다.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사진을 내 방 벽에 붙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잡지에 나올 때마다 침을 흘리며 감상하곤 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정교하고 사악하고 터무니없이 빠른 그 차는 우주선을 본뜬 문을 달고 있었으며 불경스러울 정도로 비쌌다. 바로 그 차가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세쯤 되어 보였다. 청바지에 약간 큰 플란넬 셔츠를 아이언 메이든 1980년대 영국 헤비메탈 밴드 콘서트 기념 티셔츠에 받쳐 입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차 주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희끗하니 약간 벗겨지고 두 계절은 진한 옷을 입은 나이 든 남자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었다. 람보르기니를 마주친 순간은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 그리고 선택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차를 직접 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내려놓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 추월차선을 찾기 위한 여정.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게 집중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백만장자 집단이 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다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나는 중산층 옆집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백만장자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비교적 젊거나 35세 이하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나는 일생에 40년 정도를 일하고 아껴 쓰는데 바쳐 백만장자가 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늙은 부자가 아니라 젊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빈털털이었다. 애초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인기가 많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야구선수거나 연기자거나 가수거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외시켰다.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잡지와 책 그리고 신문을 읽었으며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혀내겠다는 나의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심야에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 쇼호스트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잘 속고 적극적인 데다가 신용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 나는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정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정보의 출처는 선생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계 광고를 비롯해 부동산 큰손까지 다양했다. 광고도 부동산 거물의 호언장담도 그럴듯했지만 어떤 것도 내게 돈을 안겨주지 못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실수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지 미처 알지 못했다. 서행차선에서 추월차선으로 갈아타기.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리무진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손님을 공항에 내려주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이 뉴욕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 질문 덕분에 다른 여행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 접속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을 그대로 피닉스로 옮겨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큰돈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나는 돈도 직업도 믿는 구석도 없이 낯선 도시에 와 있었다. 이 사업에 매달려야만 했다.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책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러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1000를 벌고 나니 $50,000,000짜리 복권에 당첨된 듯했다. 피닉스에서 보낸 몇 달 만에 나는 고객의 관심을 끌었고 생애 최초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꽃 배달도, 접시 닦기도, 피자 배달도, 엄마 집에 얹혀 살지도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돈을 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순풍을 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빠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수입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광고가 아니라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즉 나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러 일을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돈이 열리는 나무의 탄생. 회사를 넘겨받은 후 18개월 동안 나는 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나는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갔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느리게 또 꾸준하게 생겨났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하루는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달을 주식을 사고 파는데 보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나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 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었다.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회사는 내가 되찾은 이후로 일약 성장세를 탔다. 어떤 달에는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말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달에는 10만 달러 정도였다. 나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2주 안에 벌었다. 돈은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낮게 날아다니며 유명세를 피했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당신은 바로 100만 장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나는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에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과거에 그 남자에게 주저하며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거의 매주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 수 있다. 2007년 나는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은퇴하고 내가 꿈꿔온 가장 자유분방한 꿈,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였다. 이번에는 33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 이미 짧은 기간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난 후였다. 나는 현금으로만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고 내 인생은 또다시 추월차선에 들어섰다.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6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손에 쥐는 데 걸린 시간이 바로 그 10분이었다. Summary. 인기와 타고난 재능은 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빠르게 돈을 번다는 것은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첫 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여러분이 뭐라고 읽거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어느 주방장에게 물어보더라도 완벽한 요리는 재료들과 잘 짠 레시피가 없다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재료 조금, 저 재료 조금,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단계에 필요한 조리 방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짠 하고 먹음직스런 요리가 완성된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야 비로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내는 공식이 완성된다. 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한다.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여유를 갖고 이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보길 바란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며 여러분이 익히 보고 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주방장을 다시 예로 들자면 요리는 곧 과정이고 음식은 곧 사건이다. 예를 들어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야구선수는 과정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사건이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그 선수의 계약, 즉 깜짝 놀랄 만큼 부자가 된 사건이다. 하지만 그 사건에 앞서 존재한 과정은 보통 무시해버린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과정은 길고 힘든 길이었다. 매일 이어지는 하루 4시간의 연습과 한밤중에 소집되는 즉석 게임, 늘어난 인대, 수술과 재활훈련, 유소년 대표팀 선수 발탁 좌절 등 모든 인생 여정의 과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내가 회사를 매각한 일은 하나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성과는 과정이 있었기에 존재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좋은 집과 비싼 차를 보며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좋았더라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의 신기루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공식.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 사건과 아닌 여정 자체 과정을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그 공식을 풀려면 공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1. 지도. 지도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한다. 지도는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된다. 여러분이 부를 향해 나아갈 길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요리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도는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에 따라 쓰여질 것이다. 2. 차량. 여러분이 탈 차량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차량은 오일, 연료, 엔진, 운전대, 유리창, 마력 그리고 가속 페달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로 여행 과정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정비해 주어야 한다. 3. 길. 길은 여러분이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술자가 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 외과의사, 배관공 또는 트럭 운전사가 될 수도 있다. 사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부동산 투자자,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사장, 인터넷 마케터 혹은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 나아가면 된다. 4. 속도.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텅 비고 곧게 뻗은 길 위에 페라리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도는 방향을 잃고 차는 멈추고 길은 사방이 막혀버릴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공짜가 아니다. 초월차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거친 길 위에서 살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희생이 따르며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부를 향한 여정이 쉬웠더라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길 곳곳에 요철에 대비해야 한다.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초월 차선을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견뎌낸다. Summary. 부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다. 과정이 부자를 만든다. 사건은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험과 희생이 따른다.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는 있다. 클레어 부드루스 클레어 부드루스. 평범하다는 것은 생존 경쟁에 놓인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 8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이고 그 짓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다. 또 평범하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하다는 것은 빠른 차와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회가 정해놓은 부의 잘못된 정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평범한 삶에 대한 정의 역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 왔다. 그러므로 사회가 정의하는 평범한 삶의 의미 역시 틀렸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유혹을 조심하라. 광고업계는 낚시에 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낚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이들이 쓰는 미끼란 바로 반짝거리는 새 차, 더 큰 집, 명품 옷처럼 나를 가져요 라고 속삭이는 상품들이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미끼에 유혹을 받는다. 이 제품 없는 인생은 불완전해요. 지금 사면 인생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이걸 사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사면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걸요. 위의 메시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며 당신에게 감당할 돈이 있는지 여부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그것이 당신의 인생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추월차선을 타게 되면 그날은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Summary.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사는 물질적인 것들은 자유를 해치기 때문이다. 자유의 해가 되는 모든 것은 부의 3요소의 해가 된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으며 자유는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자유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를 함께 빼앗아 간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면 안 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자유와 건강 그리고 선택권을 잃게 된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나는 운을 믿는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르곤 했다. 토마스 제퍼슨.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운이란 놈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다. 운은 과정이 남긴 잔여물이다. 하지만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사건은 좋아하지만 과정은 싫어한다. 이들은 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운이라고 생각한다.
추월차선 포럼 회원 중 한 명이 빌 게이츠는 운이 좋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윈도우즈는 운 덕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회사는 운 덕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운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반복적이고 통일된 일련의 행동을 낳을 뿐이다. 여럿이 손을 잡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을 두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냐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해석한다. 운을 이해하려면 더 높은 확률이 기대되는 과정에 참여하라. 운은 실제로 게임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고자 할 때 비로소 행운은 얼굴을 보인다. 불행하게도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운을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운을 원한다면 과정에 뛰어들어라. 과정이 있어야 당신이 원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Summary.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행운은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과정 덕분에 확률이 올라갈 때 찾아온다.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다면 당신은 과정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을 추월차선이 아니라 인도로 안내할 것이다.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비밀의 출구.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느니 실패를 후회하는 삶을 살겠다. MJ 드마코.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방법, 비밀의 출구. 만약 당신이 비밀의 출구 즉 서행차선의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타로 카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서행차선을 벗어날 수 있다. 비밀의 출구란 무엇일까? 첫째, 명성이다. 명성을 얻으면 내재 가치의 수학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 서행차선을 벗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인으로서 문학의 곳곳에 얼굴을 알린 경우가 많다. 이들은 운동선수, 가수, 뮤지션, 배우 또는 연예인이다. 서행차선이 지닌 약점을 극복하고 싶다면 유명해지면 된다. 왜냐고? 명성이나 악명 모두 내재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매우 높은 가격에 사려 할 것이다. 20세의 농구선수가 3천만 달러에 이르는 몸값을 받고 계약했다면, 또는 여배우가 1,500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고 영화 출연을 계약했다면, 또는 주근깨투성이 아일랜드 출신 웨이터가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최종 우승했다면, 이들의 내재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서행차선식 인생의 한계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게 된다. 내재 가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닌 영향력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다. 불행하게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초월차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행차선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그 길을 찾으려 한다. 운이 따른다면 명성을 얻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다. 아메리칸 아이돌 오디션 참가자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명성을 얻으면 내재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서행차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시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수백 명의 군중이 당신을 원하게 만들면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다. 르브론 제임스 러브론 제임스 같은 프로 농구 선수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들도 수백만 명의 팬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특별한 재능은 특별한 수입을 부른다. 열심히 일해서 경영자 되기.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비밀의 출구는 회사의 경영진이 되는 것이다. 한 회사의 CEO가 스톡 옵션을 팔아 2천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면 그는 막 서행차선을 벗어난 셈이다. 자산 가치로 순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고액 연봉 CEO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몇 살인지 유심히 보았는가? 기업 설립자나 소유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50에서 60대다. 분명 기업 경영자가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단 직원에서 CEO가 되기까지는 평균 40년이 걸린다. 게다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복권도 매회 당첨자를 낸다. 서행차선 전략으로 살아남고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엔 큰 돈을 모으긴 하지만 싸구려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기엔 아직 이르다.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차이는 자동차로 치면 뷰익과 페라리의 차이와 같다.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면 쏟아져 들어오는 재정적 조언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서행차선과 추월차선 박스에 나눠 담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직장 같은 사업은 사업은 시스템으로 굴려라.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생산자로 거듭나기.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문구를 보면 생산자의 시각에서 생각해보라.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 이 문구를 만든 목적이 뭘까?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 회사는 수익이 날까? 수익 모델은 뭘까? 이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했을까? 국내에서 생산했을까? 나는 심야의 텔레비전 홈쇼핑 방송을 보고 물건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같은 팀 소속이기 때문이다. 한 명의 생산자로서 홈쇼핑 광고를 보면 소비자 다수에게 물건을 파는 생산자 소수 구도가 보인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무료로 더 드립니다. 등은 생산자의 무기고에 들어있는 마케팅 무기다. 생산자가 할 일은 소비자들이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생산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 욕구를 채워주길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다. 생산자가 되라. 시스템으로 사업을 굴려라.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우선 부자처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꾸로 밟는다. 즉 소비를 우선시하면서 생산은 하지 않는다. 생산자는 부자가 되고 소비자는 가난해진다. 팀을 이적해 우선 생산자가 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되어라. 부가 당신에게 저절로 끌려오게 하라. 생산자 편에 서려면 사업가이자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 예지자인 동시에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 서행차선의 중심에 직업이 있다면 추월차선의 중심에는 사업이 있다. 맞다. 자영업 말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은 추월차선으로부터 몇 광년쯤 떨어진 곳에서 서행차선과 씨름하고 있다. 어떤 사업은 사실상 직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업은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 부 이꼬르 수익 플러스 자산가치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부의 변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행차선의 변수는 제한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월차선은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을 통제 가능한 무한한 영향력으로 대체한 것이다. 서행차선이 채워놓은 시간이라는 수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당신은 무제한적인 변수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입을 얻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의 세계에 존재하는 변수들은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 추월차선으로 재정적 자유를 얻고 다른 어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때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Summary. 추월차선에는 생산자만 존재한다. 소비자가 가난한 다수라면 생산자는 부유한 소수다. 생산자로 성공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소비할 수 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생산자이자 기업가, 혁신가, 예지자, 그리고 창조자다. 사업 자체가 추월차선은 아니다. 어떤 사업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직업에 지나지 않는다.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며 방정식을 이루는 변수들은 무제한적이며 통제 가능하다. 추월차선 진입을 예고하는 5가지 사업 씨앗.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다른 동전은 없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 동전을 어디에 쓸지 정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이 당신 대신 이 동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칼 샌드버그 커럴 샌버그. 부의 산업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당신의 부가 통제 불가능하거나 선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시간의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 당신은 상사에게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 그리고 당신은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긴다. 이 3가지 요인의 통제권을 빼앗기는 일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듯 여겨진다. 나는 내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대신, 즉 육체노동을 하는 대신 시간을 사업 시스템과 교환했다. 그러니까 부의 생산 과정을 산업화한 것이다. 수동적 소득, 은퇴를 위한 성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는 수동적 소득 passive income, 즉 일하지 않으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수동적 소득은 서행차선식 돈 벌기 공식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수동적 소득은 20세든 80세든 관계없이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한 달 소득이 세금이나 품위유지비 등을 모두 포함한 지출보다 많다면 은퇴만이 남았다. 추월차선 지도의 목적은 2가지다. 하나는 당신의 지출과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이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울 수 있다.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갖고 있기만 한다면 돈은 나무에서 열린다. 그리고 그 씨앗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만 알면 당신도 한 그루 키울 수 있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이다. 정기적인 관리와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 대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래를 계속한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사업 시스템이며 추월차선 지도로 치면 신의 중심가에 해당한다. 돈나무는 당신이 공식적으로 은퇴하기 전에 수동적 소득을 얻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퇴하지 않고도 은퇴 후의 삶과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열리는 나무의 씨앗, 추월차선 사업. 모든 사업이 추월차선을 탈 수는 없고 사업 중 다수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없다.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사장이 되라 또는 사랑하는 일을 하라
같은 유혹에 이끌려 길을 헤맨다. 그리고 직업의 인생을 저당 잡혀 사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사업 씨앗은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씨앗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씨앗을 서로 이종 교배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시스템은 소극성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다. 점수 퍼세베리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수동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것이 반드시 높은 소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임대 시스템.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3. 콘텐츠 시스템. 4. 유통 시스템. 5. 인적 자원 시스템. Summary. 시간으로 돈을 번다. 는 서행차선식 거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생산자, 특히 사업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사업 시스템은 당신 대신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므로 시간으로 돈을 번다. 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이 세금이나 품위유지비 등을 포함한 지출보다 많다면 은퇴만이 남았다. 은퇴는 연령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돈이 열리는 나무의 열매는 수동적 소득이다. 추월차선의 목적은 당신의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다. 돈이 열리는 나무의 씨앗 5가지는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그리고 인적 자원 시스템이다. 임대 시스템의 종류로는 부동산, 라이선스, 특허 등이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에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있다. 콘텐츠 시스템의 종류에는 책, 블로그, 잡지 등이 있다. 유통 시스템의 종류에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네트워크 및 텔레비전 마케팅 등이 있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관리 및 운영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당신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선택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면면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데서 오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로버트 베넷 로버트 F. 베넷. 가난의 주요 원인. 가난이 질병이라면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돈의 부족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일까? 기저에 존재하는 문제 때문에 드러난 증상일까? 교육의 부족? 기회, 바람직한 역할 모델 또는 의지의 부족 때문은 아닐까?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증상이다. 가난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모두 한 가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은 가난의 주요 원인이다. 나비 효과.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버릴 만한 선택을 지금 즉시 내릴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부와 가난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당신이 초기 조건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 골프채로 골프공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라. 골프채의 클럽 페이스가 공을 정면으로 치면 공은 직선으로 날아가 홀을 향한다. 하지만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1도쯤 어긋나 있으면 골프공은 코스를 벗어난 곳으로 날아간다. 충격이 발생하는 순간에 틀어진 각도 자체는 미미하지만 공이 날아가면서 그 각도는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나 버린다. 잘못 내린 결정 하나로 당장은 궤도에서 1도 정도 어긋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선택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영향 격차 impact differential라고 한다. 그 차이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시카고에서 피닉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커졌다.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또한 리무진 운전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는데 그로 인해 사업성 있는 니즈를 파악하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선택 역시 강력한 마력을 지녔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 격차를 발생시켰다. Summary. 가난의 주요 원인은 어리석은 선택에 있다. 당신 인생에 운전되는 곳 당신이 한 선택이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기로 결정한 그 자리에 와 있다. 성공은 과정을 이루는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다.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반역적인 선택은 인생에 영원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택은 큰 마력을 지녔으며 미래로 향하는 궤도와 같다. 젊을 때 하는 선택일수록 큰 위력을 가지며 젊을수록 더 큰 마력을 지닌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선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짐에 따라 마력도 감소한다. 시스템과 사업의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이 충분히 빨리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마리오 안드레티 마리오 안드레티. 초월 차선 승자들은 레드라인에서 만들어진다. 추월 차선의 승자들은 레드라인 레드라인에서 만들어진다. 레드라인이란 무엇인가?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헌신을 의미한다. 돈이 열리는 나무, 사업 그리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 없다. 추마가 피라미드 기계를 만드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헌신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주는 물, 햇빛, 비료, 경작을 뜻한다. 나는 헌신이 서행차선으로부터의 탈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안다. 활발한 사업을 창조해내는 것은 한 아이를 출생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과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듯 당신도 당신의 시스템과 사업에 헌신해야 한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가? 당신은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차에서 눈 붙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가? 친구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은 작은 원룸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BMW 신형 모델을 포기하고 이미 15만 마일이나 달린 낡은 차를 선택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지 못하며 바로 이것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50년간 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바짝 일해서 그러한 삶에서 탈출하는 것이 덜 힘들 것이다. 당신은 지금 적당한 안락을 누리거나 나중에 화려한 안락을 누릴 수 있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향후 도래하게 될 특별한 장기적 안락을 위해 현재의 단기적 안락을 포기할 수 있는 성견지명이 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마지막 강의로 우리를 축복했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선상에서의 노력은 우회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일과 희생이 따를 것을 예상하고 목적지를 알고 꿈을 구체화하고 수단을 준비하고 인생에서 5대2 거래는 원치 않기 때문에 희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라. 당신이 추월차선 기회가 요구하는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남들과 같지 않다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무엇이 사람들을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할까? 언젠가라는 말이 그러하다. 언젠가 나는 할 거야. 언젠가 나는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언젠가 애들이 다 크면, 빚을 다 갚으면,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추월차선은 당신이 간단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란다. 언젠가를 오늘로 만들어라.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한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언젠가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은 지금이다. 일주일은 오늘이 7일 합쳐진 것이고 한 해는 365일의 오늘이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전부다. 당신이 언젠가를 기다린다면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 기존의 조건들이 만족되고 나면 매년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될 것이다. 기회가 지나가는 동안 함께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삶의 모래알이 하나둘 빠져나간다. 기회는 타이밍에 관심 없다. 기회는 당신 주변에 자주 들르므로 당신은 그것을 낚아채야 한다. 위험을 평가한 뒤 행동을 취하라. 기회는 마음대로 왔다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기회는 변화와 도전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기억하라. 변화가 백만장자를 탄생시킨다. 당신은 왜 안 되는가? 타이밍은 좀처럼 완벽하지 않다. 이제 당신은 착오를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도로는 추월차선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다. 추월차선 도로는 불을 향한다. 당신은 추월차선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서행차선이나 인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당신은 차를 어떻게 고치는지도 알고 있다. 어떠한 사고방식이 자산인지 어떤 것들이 부채인지도 안다. 당신은 차 주변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제 모든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차고 밖으로 나가서 불로 향하는 길 위를 주행하라. Summary. 근면과 헌신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화려한 안락함 대신 단기적이고 평범한 안락함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을 해야만 한다. 근면, 희생, 길 위의 다른 장애물에 대비해 당신의 기대를 무장시켜라. 이것들은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별해 대다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지뢰다. 실패는 성공에 당연히 수반된다. 실패를 예상하고 그로부터 배워라. 홈런 한 번으로 당신과 후손들의 삶까지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홈런은 선수 대기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언젠가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큰돈을 만질 수 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 의지할 곳이란 없다. 존개의 전개. 통제 컨트롤의 계명.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 모든 것 회사,
상품, 가격, 수익 구조, 경영 방식 등을 통제함을 뜻한다. 그런데 회사의 모든 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접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되는 것이다. 초월 차선 운전자들은 통제권을 놓지 않는다. 반면 통제의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초월 차선 운전자들은 다단계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다. 초월 차선 운전자들은 프랜차이즈에 감행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만든다. 초월 차선 운전자들은 제휴 계약에 을로서 임하지 않고 이를 갑으로써 제공한다. 초월 차선 운전자들은 산지 직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월 차선 운전자들은 고용되지 않고 고용한다. 초월 차선 운전자들은 임차료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챙긴다. 오직 자신의 브랜드에만 투자하라. 당신이 키우고 있는 것은 누구의 돈나무인가? 당신은 자신의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는가?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의 브랜드에 당신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마케팅 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에 한번 칠하고 지나가는 페인트가 되는 것이다. 큰 돈을 만질 기회를 단념하고 괜찮은 벌이가 되는 작은 가능성에 만족하는 것이다. 젊은 사업가로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내 브랜드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초월 차선에 편승하는 것은 많은 사업가 지망생들에게 퍼진 유행병이다. 사업가 지망생이라고 말한 이유는 편승 자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의 핵심은 창조와 혁신이다. 히치하이커들은 개척자들이 아니다. 히치하이커들은 창조하거나 혁신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판매와 운영과 관리를 할 뿐이다. Summary. 히치하이커들은 사업의 통제권을 초월 차선 여행자들에게 양해한다. 운전자와 히치하이커 관계에서 항상 운전자가 통제권을 가지며 히치하이커는 운전자에게 좌지우지된다. 당신이 통제하는 조직을 갖고 세상을 놀이터로 삼아라. 다단계는 사업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오히려 판매, 네트워킹, 훈련과 동기 유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다단계는 통제의 계명, 진입의 계명 그리고 때로는 필요의 계명을 위반한다. 다단계 판매원들은 초월 차선 여행자의 군대에 속한 일개 병사다. 다단계는 강력한 유통체계다. 초월 차선 여행자는 다단계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다.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 처음에 사람들은 신기하고 새로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러고는 가능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다들 왜 수세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을까 의아해한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프란시스 허지슨 버넷. 큰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아이디어에 집중하라. 성공적인 사업이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기존의 콘셉트를 개선한다.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다. 낡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하다. 낡은 아이디어를 개선하면 된다. 누구도 하지 못할 만큼 크게 실행하라. 실패는 도로를 개방시킨다. 불행히도 가장 한적한 추월 차선길은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아닌 실패로 포장되어 있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는 누구나 실패를 맛본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실패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 방안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길, 추월 차선이고 자시고 말도 안 돼. 라며 그 길을 단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 길을 계속 가볼 것인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드는 실패란 종종 발명으로 통하는 가장 생산적인 힘이다. 심장 박동수 측정계, 전자레인지, 페니실린, 경화 고무 등은 모두 실패와 우연의 산물이었다. 실패가 도로를 개방시켰으며 발명가들은 바로 이 사실을 포착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Summary. 기회란 타겟책을 마련하기보다 기대치와 결과의 간극, 작은 불편, 문제점 등을 포착하는 것이다. 경쟁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경쟁은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당신의 목표는 더 잘하기가 되어야 한다. 추월차선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 역시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존의 콘셉트를 개선하거나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했을 뿐이다. 단념은 꿈을 버릴 때나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아이디어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생각에 불과하다. MJ 드마코 MJ 드마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예상 가능하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심야의 인포머셜 상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정말 외환거래로 백만장자가 되거나 현금 없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까?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인포머셜 제공업체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실제 수익 모델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계획적 진보화를 이용해 돈을 번다. 계획적 진보화란 당신이 어떠한 상품을 구입하든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케터가 갖는 기대를 말한다. 산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청할 가능성은 적다. TV에서 판매하는 부자 되기 시스템은 인간 본성을 이용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하고 바라면서도 그 과정은 피하려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가장 편한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건성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추월차선 전략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를 빤히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길을 나서거나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을 것이다. 보물 지도를 소유만 하는 것과 집을 나와 지도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Summary. 속도는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정보가 무가치해지도록 내버려 둔다. 성공적인 추월차선식 사업은 체스 게임처럼 다차원적으로 운영된다. 1차원적인 사업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다. 아이디어는 가능 속도다. 실행은 실제 속도다. 당신의 블록버스터급 아이디어는 남들도 생각한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아이디어의 주인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끼칠 것이다. MJ 드마코 1. 공식. 부는 라이프 스타일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선택, 행동 및 습관이 만드는 공식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부는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2. 인정. 부자가 되는 방법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즉, 시간 제약을 받으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셈법부 이꼬르 직업 플러스 시장이다.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무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라. 행운은 행동할 때 비로소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3. 멈춰서 바꿔라.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는 것을 멈춰라. 이제껏 해오던 일을 멈춰라. 주말을 기다리며 영혼을 파는 짓을 멈춰라. 퇴직연금 제도와 뮤추얼 펀드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버려라. 비효율적인 안내서를 버리고 추월차선으로 갈아타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편에 합류하라. 4. 시간. 시간은 추월차선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특히 여유시간은 더욱 중요하다. 자유시간을 줄 활동에 투자하라. 자유시간을 저당 잡히게 하는 기생적인 부채와 같은 시간 도둑을 피하라. 계약된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체계의 시간을 투자하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시간으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려라. 5. 변수를 통제하라. 부를 창조하기 위해 통제 가능하고 제약이 없는 수학을 이용해라.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 즉 시간 제약이 있는 방정식 시간당 임금, 연봉, 연례화된 수익과 수년간의 투자에는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 없다. 당신의 부를 결정지을 셈법을 통제할 수 없거나 그 숫자를 빨리 크게 키울 수 없다면 당신의 금융 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 수학적 영향력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에 의해 발휘된다. 6. 자산과 소득. 조직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부는 가속화된다. 소득 수준보다 생활 수준을 낮게 유지하되 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소득에 집중해 자신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라. 지출 삭감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가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백만장자를 만든다. 7. 숫자.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자신의 숫자를 정하고 1센트 단위로 쪼갠 후에 지금 바로 그것을 현실화해라. 굴러다니는 동전을 저축하기 시작하고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한 돈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사무실 벽에 붙여라. 당신이 꿈꾸는 생활 양식이 현실화되도록 그런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사진을 작업 공간에 붙여라. 예를 들어 산자락 아래에 통나무집을 갖고 싶다면 그런 사진을 찾아 컴퓨터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현실화하고 그 생각에 영혼을 불어넣으면 끊임없이 떠올릴 수 있다. 만약 페라리를 갖고 싶으면 페라리 모형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나 책상에 놓아라. 그런 꿈들을 현실화하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들라. 8. 영향력의 법칙. 영향력을 존중하면 부로 충만해지리라. 영향력의 법칙은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는 것이다.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로 필요성을 충족시키면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된다. 돈이 가치를 반영한다. 9. 조종. 삶에서 항해는 선택이다.
어느 순간 당신이 추월차선 이론에 헌신해야 하고 그 헌신은 당신의 과정을 형성한다. 체중 45kg을 줄이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 45kg을 감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어떻게 조종을 하는지가 추월차선이 생활 양식이 되는지 취미가 되는지를 결정한다. 올바른 결정을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강제하려면 최악의 결과 분석과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젊을 때 하는 선택의 마력이 가장 강력하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과거에 자신이 한 선택을 연구해보라. 그때는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선택이 인생의 반역적인 것이었는지, 왜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지,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된 잘못을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행동 변화는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과 추월차선식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미래에 있을 그 실수를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책임을 지되 의무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10. 벗어나기. 당신의 사업 구조를 추월차선 실체에 부합하게 만들므로써 서행차선의 불확실한 부의 방정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나라. 다시 말해, 주식회사나 소규모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의 기업은 대리 기업 체계가 된다. 이런 기업 형태는 스스로에게 먼저 이익을 돌려준 후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다. 이런 기업 형태는 당신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생존한다. 이것이 자산 창출을 위해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다. 11. 열정과 목적. 사업체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삶의 윤곽을 그려줄 돈 그리고 이와 함께 습관적인 행동으로 당신을 이끌 열정과 목적이 필요할 것이다. 열정을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혼동하지 말라. 열정은 당신의 영혼을 불사르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열정은 흥분으로 속도를 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불만으로 격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람보르기니를 갖고 싶다. 저런 종류의 이기적인 열정도 있다. 고아들을 돕고 싶다. 열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을 그 과정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12. 학습. 학습은 졸업과 함께 시작한다.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지금 당신이 아는 것만으로는 내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기업 체계를 만들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월차선 지식을 공부하라. 도서관에도 방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움을 계속하라. 13. 차선. 추월차선으로 진입해라. 하지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길이 당신을 안내해 줄 수 있다.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신을 훈련시켜라. 당신의 생각과 언어를 관찰해라.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과 언어에 비춰 니즈가 전혀 혹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문제점이나 애물단지 또는 서비스의 허점 하나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사업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해낸 것이다. 니즈나 문제점, 불편, 쟁점에 집중하면 길은 스스로 열릴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 길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14. 통제력. 당신의 재정 계획은 통제의 계명과 통한다. 재정 계획을 통제하라. 가격 책정부터 마케팅과 운영까지 당신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기관에 참여하라. 추월차선의 사업가들은 중요한 기업 기능에 대한 통제력을 위계질서에 따른 통제 구조에 양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통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열대어가 아닌 상어처럼 수영하라. 15. 소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면 돈은 자연히 굴러들어올 것이다. 이는 필요의 계명을 반영한다. 돈을 뒤쫓아서는 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돈을 뒤쫓는 짓을 멈춰라. 왜냐하면 돈은 그것만 좇는 사람은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돈을 유인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니즈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돈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서 온다.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할 때 돈은 자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오기 때문이다. 16. 자동화. 사업을 자동화하고 시간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시간을 사업으로부터 분리해라. 가장 수동적인 소득, 돈이 열리는 나무의 묘목은 자본체계, 대출체계, 컴퓨터 시스템, 내용체계, 분배체계, 인적 자본관리체계다. 어떤 사업에서든 자동화의 핵심은 이런 묘목에 근거한다. 17. 복제. 당신의 시스템을 복제하고 규모의 계명을 존중해라.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해라. 수백만 달러를 벌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줘야만 한다.
수백 명에게 영향을 주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당신의 제품, 서비스, 과정이 영향력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모로 복제될 수 있는가? 18. 성장. 당신의 기업을 마치 체스 경기처럼 다차원적으로 성장시켜라. 회사가 아닌 상표를 만들어라. 고객을 당신의 상사처럼 대하고 불만을 기회로 바꿔라. 세상에 귀를 기울여라. 세상이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한다. 스스로를 경쟁에서 차별화시켜라. 하나의 사업, 단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해라. 19. 출구. 출구 전략을 세워라. 추월 차선에서 단 하나의 목적지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통해 얻은 완전한 소극성이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막대한 자산 가치의 현금화를 통해 가장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산을 언제 현금화해야 할지 알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 채권을 진짜 돈으로 바꿔라. 언제 말에서 내려서 새말로 갈아타야 할지를 배워라. 20. 은퇴, 보상 그리고 반복. 자산을 현금화한 이후에는 은퇴하거나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라. 첫 번째 상품을 팔았나? 축하해라.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식가를 사거나 맥주를 마셔라. 순자산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면 자신에게 뭔가 근사한 선물을 해라. 합작 계획을 성사시켰다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마음껏 하며 자축해라.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휴가를 떠나라. 1000만 달러를 넘었다고 람보르기니를 한 대 사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단을 지금 내려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